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허반석 전문위원이요,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작전 리포트들 하나씩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날인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LG화학 대 SK이노베이션 꼽아 오셨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기업의 소송전에 이어서 어제 이 폭스바겐발 겨박죄까지 터졌잖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작전을 세워볼 수 있을지 리포트 어떻게 볼까요? 네, 가장 핫한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네. 월요일부터 제가 산업 섹터 리포트를 2차 전지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는 날인 만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종목을 모두 다 가지고 왔고요. 어제는 삼성 SDI 리포트를 따로 살펴보았습니다. K배터리 국가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개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능한 최근 이슈나 업데이트된 이야기들 그리고 리포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신규로 접근한다면 어떤 기업을 더 보아야 하는지, 보유자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 함께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폭스바겐 배터리 데이가 있었습니다. 23년부터 각형 배터리셀을 채택하겠다. 그리고 자금률을 높이겠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에서 공장을 건설해서 공격적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모습입니다. 20년 이상의 기술 개발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루어진 K배터리 업체들이고요. 26년 10월에 설립한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배터리 자금률을 높이겠다라고 발표한 폭스바겐인데요. 이 폭스바겐의 협업과 자금률을 높이겠다라는 이 파워데이의 이야기들을 폄훼하겠다는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20년 업력을 갖고 있는 K배터리를 단숨에 5년 업력의 기업이 따라오기는 정말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의미는 테슬라가 꿈의 배터리를 만들겠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자율주행, 완전 자율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라고 했던 청사진과 같은 의미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지. 어제와 같이 7, 8% 이상의 급락을 불러올 만한 그렇게 위기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LG화학 리포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자 리포트입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고요. 목표 주가를 140만 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급 실적과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움직임이라는 제목을 뽑았는데요. 크게 4개의 꼭지로 본다라고 한다면 21년도 1분기 컨센서스 상회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증설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ITC 소송 결과가 어떻게 이제 나고 결론이 최종적으로 날지에 따라서 LG화학은 우리의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받고 싶다라는 이야기이고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먼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LG화학의 기술력은 세계 누구나 다 인정을 한 형국이 된다. 그래서 배터리 산업의 입지는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메인 배터리 공급사 역시 시장과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입지, 우리의 매출과 이익도 증가할 것이다. 메인 배터리 공급사 역시 소외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 꼭지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이슈를 조금 보겠습니다. 두 기업을 모두 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큰 꼭지 말씀드리고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기술적 분석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4분기 이제 QOQ로는 15% 이상 성장, 그리고 YOY 전년 대비해서는 53% 성장한 매출이 10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영업이익도 1조 원을 돌파했다는 모습인데요.
현대차 EV 코나 배터리 충당금과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수정된 공시가 나와 있다는 부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은 서프라이즈다라는 부분입니다. 코나 리콜 관련 비용 모두 다 4분기 기준으로 20년도 4분기 기준으로 반영이 됐고 그리고 GM사의 볼트 관련된 부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일단락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 부분의 매출은 여전히 전년 대비 87% 이상, 19년도, 20년도에 100%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여주었던 LG화학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향, 그리고 모델 Y, 그리고 폴란드 공장의 증설을 통해서 이 배터리 사업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청주 오창 공장이죠. 그 공장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의 라인 증설을 꾀하고 있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EV용뿐만 아니라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의 흑자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계절적 수요를 조금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러한 말씀 드렸습니다. 배터리 생산 거점이 이제는 유럽을 찍고 미국으로 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캐파 투자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공장을 LG가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던 모습. 미국으로의 5조 원 이상 투자 계획도 발표하는 등 결국 배터리 생산의 거점은 유럽을 찍고 미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기저에 깔고 이 두 기업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 또한 중국과의 패권 대결로 인해서 결국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비중을 점점 더 높여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C 판결 이후에 EV용 파우치, 원통형, ESS를 포함해서 미국 증설은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점유율 확대, 그리고 시장의 확대, 그러면 매출 확대까지도 이어진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리포트에서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영업이익률의 증가세입니다. 1.3%, 3.1%, 9.9%까지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증가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추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21년도의 총 영업이익률 추정치는 9.4% 정도입니다. 내년도 22년도 영업이익률은 13%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모든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는 20년 업력을 가지고서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순이익 증가에 따라서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세에 따라서 이 기업의 실적과 성장 그리고 성적까지도 이 이익 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판매 여전히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통형 배터리가 북미의 이제 노드스톤 모터스에서 전기 픽업 트럭 인듀어런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에서 나오고 있는 루시드 에어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짚어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북미에서 생산될 여러 전기차, 트럭에도 이제 양산차, 상용차에도 전기가 탑재된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매출 확대 포인트로 한번 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인데요. SK이노베이션 리포트는 3월 9일자 신영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제목으로는 SKIET 상장으로 성장의 날개 달아라는 리포트인데요. SKIE 테크놀로지는 분리막을 생산하는 업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에서 프리 IPO를 통해서 10%의 프리 IPO가 이미 일어났고요. 9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막과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FCW,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를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곳에서 대부분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SKIE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4개의 꼭지로 한번 큰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분야입니다. 분리막 쪽에서는 공사년도 세계 최초로 공사년도 국내 최초와 세계 최초로 분리막 기술을 이제 만들었고요. 세계 최초 5마이크로 방막 제품 그리고 머리카락의 4분의 1 수준인 4마이크로 이하로 제작 가능한 분리막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11년도 정도에는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을 상용화했고 상업 가동화해서 결국 화재가 나지 않은 분리막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있는 SK이노베이션, SKIT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용량 배터리에서 나오는 열에 의해서 분리막이 손상되거나 훼손되고 변형 수축이 됐을 때 결국 이 발열을 제어하지 못해서 화재로까지 이어졌던 그런 배터리 업계를 봤을 때 일본 시장의 아사히 카이세이 그리고 도레이 그리고 SKIT까지 본다면 이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탑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 체인 중에서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SKEIT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5월 정도로 상장 초일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SK이노베이션의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배터리와 분리막으로 이제는 SK이노베이션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리포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도 그렇고요. 성장 그리고 성장 캐파도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LG화학, 삼성 SDI 이후로 후발주자로 이 업계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19년도, 20년도에 시작했던 LG화학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9년도, 20년도 LG화학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를 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SK이노베이션에서는 21년도와 22년도에 나타나질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모든 업체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생산 능력 20년도에 28기가와트시, 23년도에는 85기가와트시, 그리고 25년까지 125기가와트시 공격적으로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IT의 분리막 부분에 있어서도 증설에 대한 부분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1년까지 3.4억 제곱미터로 공장 완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20년도에는 8.8제곱미터였는데 22년도에 15.5억 제곱미터까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증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배터리 생산 능력과 그리고 분리막 생산 능력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결국 2차 전지 밸류 체인에서 가장 높은 마진을 남기고 있고 그리고 성장을 기반으로 한 SKIT 상장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부분이 있습니다. SKIT를 가지고서 LG화학과의 일부 지분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합의의 일부분으로 SKIT가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도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끝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에서는 결국 어떻게 보면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총리도 나서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어제도 마찬가지로 양사가 서로 보도자료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은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휴전 협상 중에서도 전장에서는 장군과 병사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휴전 협정이 땅땅땅 도장을 찍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총성은 멈추었다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언제까지 싸우지만 않을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 배터리 국가대표들끼리 싸워서 좋을 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이 좀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휴전 협상을 하는 중에도 총성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모두 다 윈윈하는 뭔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업 존폐의 문제로까지 치닫을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추세 하단부 혹은 깊은 조정 시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인데요. LG화학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러한 추세선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차트인데요. 이 구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했던 모습입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이 구간이 바로 LG화학이 물적 분할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날입니다. 이 구간의 라인을 확대해 보면 바로 저점 라인을 통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차 라인을 조금 일부 이탈했을 때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수 가능한 권역이 61만 원 언저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때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LG화학 100만 원 넘어갑니다라고 방송에서 누누이 외쳤습니다. 그런 혜택 또는 수익을 누리셨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화학 마찬가지로 추세 하단부 그리고 이 부분을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FOMC 결과에 따른 조정이 혹 나온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국내 시장에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 와중에 LG화학도 추세 하단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추세 이탈이나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평탄한 추세가 나왔고요. 최근 2차 전지 시장의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급격한 각도를 보여준 상승률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 하단부를 체크를 했을 때에 꾸준히 이 추세 하단부를 이어갔고요. 새로운 추세를 만들 때 추세 저점이 나왔을 때가 있었고요. 최근 새로운 추세 바닥까지도 나왔고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7%의 강한 하락, 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추세를 이탈했다라고도 보여주고요.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영업이익과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추세선 위로 금방 올라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을 선택한다, 어느 기업을 매수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사고 싶어서 못 샀던 시절이 있었던 2차 전지 기업들입니다.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수요일 스튜디오에 나와서 장기적인 수익률을 집계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소개해드리고 포트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조정이 왔을 때에는 담기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매력적이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리포트 두 가지 모두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